시장 키포인트 시간으로 넘어오셨습니다. 일단 영란은행을 비롯해서 각국에서는 긴축을 단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간밤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 파월의 발언이 있었죠. 맞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이틀간의 이제 미국 의회에서 통화정책과 관련된 증언이 있었는데 사실 좀 엇갈린 반응이었거든요. 네. 먼저 키워드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의존이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어떻게 보면 또 원론적인 얘기였어요. 근데 어제는 시장이 조금 뭐 차익 실현의 빌미를 매파의 어떤 힌트를 찾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오늘은 뭐 데이터 의존 알고 있는 부분이고 금리가 이 정도 수준에서 경기가 살아나는지를 보자. 뭐 일단 금리는 뭐 이 수준에서 영란은행이 올랐다 하더라도 연준은 한 5.25% 수준을 유지하고 물론 내리지는 않겠지만 그 상황에서의 미국의 경제를 보자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다시 또 달려가야지 뭐 이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나왔던 데이터를 보시면 약간은 혼조세이긴 했습니다. 매주마다 나오는 고용 데이터이죠. 신규 실업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26만 4천 건에서 다시 26만 4천 건이 유지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상치보다 높았기 때문에 고용 시장이 여전히 조금 둔화세가 유지가 되고 있구나. 그럼 이런 부분이게 되면 연준이 7월에 FOMC에서 금리를 좀 올리기보다는 좀 동결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이제 기대가 있었던 거고, 그렇다면 고용이 안 좋아진다면 경기가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선행지수나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돌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리세션이나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는 빠르게 소멸된 상태에서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한 기대는 금리 인하까지 바랐었던 거는 너무 기대감이 앞섰던 거고, 자, 이제 금리는 어느 정도 안정돼 버리는 이제 시장과 연준의 뭐랄까요, 간극이 좁아진 상황이에요. 연준이 금리를 안 내려준다고 했었는데 계속 시중에서는 금리 내려야 돼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이제 근데 시장에서도 금리를 안 내리는 상황에서의 성장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기업들의 실적이나 앞으로 돌아서고 있는 분위기를 보면 나쁘지 않다라는 콜이 들어오면서 나스닥을 중심으로 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왜 이 나스닥 중심의 반등이 중요하냐면 사실 어제 금리가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올랐다라는 거는 이전에는 금리가 반드시 내려줘야만 고성장이나 나스닥 주식이 갔었는데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내지는 금리가 반등함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갔다라는 거는 긴축이라는 재료에 이제 반영하기보다는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부분에 더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올랐는데 나스닥이 올랐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CNBC TV에서도 이제 생중계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왔는데요. 네. 미국인들의 걱정을 하는 건 너무 잘한다. 그런데 이제 미국인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나날이 하는 것을 우리는 없애게 할 거고 그 답은 금리 인상에 있다라고 하면서 어제 발언을 이어했습니다. 다만 그래도 어제 있었던 이야기였던 만큼 시장에서는 다소 하락폭이 제한적이었고요. 그리고 그만큼 미국 시장이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을 해준 셈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그럼 데이터를 보고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두 번째 어떤 이야기인가요? 자, 이 부분도 이제 달러 강세를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가 달러 강세하면 이제 시장 하락하겠네 이런 얘기들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참 그때그때마다 경제 데이터나 지표는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부분들은 인정하겠지만 달러가 강세를 가는 게 두 가지의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이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이 안전자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달러가 강세로 갈 때 좀 안 좋은 리스크 오프,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의 달러 강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성장이 잘 나오다 보니까 가는 달러 강세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달러화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달러화가 가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축 이후에도 미국의 성장이 나쁘지 않네? 이 느낌으로 달러화가 슬금슬금 안정을 찾거나 최근에 조금 원달러 환율로 보시더라도 1200 중반에서 다시 1200 중후반까지 올라오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렇다면 이제 약간 헷갈리는 거죠. 야, 달러가 강세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거 아니냐, 이머징은 또 이제 별로인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달러가 강세로 갈 때는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달러가 유지되는 상황,
안정을 찾는 상황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안정을 찾는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미국의 경제가 부러지지 않는다라는 신뢰도, 더불어서 미국의 경제 소비가 일어나면서 글로벌 교역이다, 글로벌 성장도 나오는 단계가 이 달러가 안정 유지되는 상황인데, 어쩌면 환상의 그 조합이라고 할까요? 딱 시장이 원하는 조합의 달러의 안정이 찾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일방적으로 달러화가 약세로 갈 땐 시장의 탄력이 강해진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2650에서 2600의 어떤 좁은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유지될 수도 있다는 점에 좀 힌트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긴축을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그만큼 강하니까 충분히 버텨줄 그렇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의 유입세도 들어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한번 바로 다음에 중요한 거는 또 외국인들의 매매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면, 달러가 강세에 가면 이게 외국인 매도 이렇게 되는 상황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데이터 찾아보면 달러가 강세로 갈 때 외국인이 매도의 어떤 압력을 보여줬었던 게 일방적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사실 달러 강세라고 얘기할까, 달러 안정이라고 얘기할까 했는데, 사실 달러 안정이라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 6월 이후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에 대한 외국인의 방향성은 다소 이 매도에 가깝긴 합니다. 다소 매도에 가깝긴 한데,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 매도의 압력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매도의 압력이 크진 않고, 일단 약간의 차익 실현 정도의 느낌이지, 우리나라를 이제 버리고 나간다, 이런 매도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보니까 6월 이후에 우리 시장에서 그러면 외국인들은 어디에 집중해서 팔았고 어디에 집중해서 사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중요하거든요. 네. 먼저 판 쪽은 철강 쪽이 조금 일부 종목에 상당히 많은 매도 압력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종목의 어떤 특징이었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근데 매수 쪽을 보면 기계나 조선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어요. 더불어서 반도체, 자동차 쪽으로도 물론 매수의 이 금액 자체는 좀 줄어들긴 했죠. 매수의 금액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계속 반도체, 자동차 들어오고 있고, 그 이상으로 매수 강도가 높은 업종을 보면 조선, 기계 이렇게 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달러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 팔고 무너진다, 이런 쪽이 아니라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 2600에서 2600 중반에서의 어떤 좁은 박스피가 한 달 정도, 왜냐하면 7월 중순에 실적 시즌이 있잖아요. 그때까지 눈높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보니까 외국인들은 그동안 좀 소외되어 있거나 약간 중국의 어떤 경기에 연동이 되는 기계나 조선, 호텔, 의류 이런 쪽으로도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종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 시장에 대한 힌트를 좀 찾아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또 조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렇게 지지부진했던 이 주가가 이제 정말 슈퍼사이클이 오는 해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앵커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조선을 작년 중목 되게 좋게 보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년 동안 안 좋았다. 10년 동안 고정비나 구조조정이 잘 진행이 됐다. 글로벌하게, 국내에서도. 근데 이제 턴어라운드 한다? 그렇다면 조금만 매출이 나와도, 조금만 후판 가격이 둔화돼도 마진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10년 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도 안 좋아할 거야, 그럴 수는 있지만 이제 수주를 받았고 돌아서잖아요. 그리고 저는 전기차 비즈니스하고 비슷하고 말씀드려요. 배는 있는데 이제 또 친환경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조선주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주가와 실적이 굉장히 불일치하는 이 주가 흐름을 계속 보여줬는데, 그렇다면 조선주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파월의 의견을 통해서 또 그만큼 미국 경제가 강하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장 키포인트 시간이었고요. 이어지는 월가월브 시간에서도 더 자세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